오늘부터는 이제 양도소득세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거고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취득세 내용 중에서 주택의 종류가 수가 내용에 따라서 지금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양도세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습의 목표는 세법을 그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세금 제도를 좀 이해를 해서 고객들한테 충분히 조력을 할 수 있는 실전에서 일어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세금을 얼마가 낸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셔갖고 그것을 결국은 세무사하고 마지막에는 세무사하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그 터전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학습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기본적인 큰 틀을 좀 잡으면서 좀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갈 거고요. 내일은 이제 비과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는 그 내용을 좀 깊이 좀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이제 조금 응용되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차게 하면 완전히 사투리죠, 그죠? 스텝 바이 스텝 형태로 오늘은 조금만 거를 배우고 내일은 좀 더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서 예외적인 사항까지 같이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또는 연금, 또는 기타 소득, 이런 내용은 쉽게 말해서 묶어서 종합소득으로 냅니다. 종합소득으로 내고,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류과세라는 건 뭔가 하면,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만약에 다른 물건을 2개를 팔았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합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 중에서도 이자소득이라든지 또는 배당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까지 딱 그것으로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종합과세는 합산화해서 과세를 하고, 분류과세,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라는 것은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금융소득은 따로 분리과세를 하는데, 넘은 경우에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합니다. 마찬가지, 배당소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단지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할 것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처분할 때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체크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주택수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택수의 내용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되고, 또 주택수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어서 적용을 다 달리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양도소득세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4시간 공부했던 그게 좀 기초가 돼서 오늘은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가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요거 이제 핵심이죠. 특히나 이제 규제지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은 중구나 기장군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정지역에 대한 양도세,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양도세가 중과가 됐을 때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다소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의 금액에 대한 계산 구조를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번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도 차익이죠. 그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물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3년 이상 보유를 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기본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세 표준이 되죠. 거기에 이제 세율을 이제 곱해서 이제 국세인 소득세를 내게 되고 또 지방 소득세 10%까지 이렇게 계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따로 할 거고요. 단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세율 부분이 이제는 규제 지역이 되면서 특히 다주택자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가 되면 결론 아닌 결론으로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게 양도세 중과가 된다는 소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요거 내용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데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의 어떤 목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리고 특례 규정. 요렇게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건데 어저께 우리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공부를 할 때 부부는 별도로 거주를 하고 또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별도로 거주를 해도 같은 1세대로 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세대의 개념이 소득세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조금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세대에 대한 개념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나 여러분들이 한참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이 1세대 개념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참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줬는데 이 1세대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딱 물어볼 때는 호구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딱 호구조사. 이게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도조사라는 말을 씁니다. 예, 학자들 사이에는 양도조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호구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도 요번에 예전에는 지방세 기본법이 양도소득세하고 완전히 달랐죠. 약간 그 사실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발로 인정을 안 했는데 세상이 워낙 다변화되고 여러 사정들이 가만히 되면서 사정 변경이 생기면서 실질과세의 원칙, 사실상의 현황들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주택의 의미도 사실상의 현황을 많이 반영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과세 요건.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